안녕하세요. 슈팅스탁 1부 쇼미터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은입니다. 저희 1시간 동안에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특징주들을 분석을 해보고요. 전문가들이 그동안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AS,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아낌없이 풀어드리는 시간까지 1시간 동안 알차게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다양한 이야기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들과 더 많은 소통을 나누실 수 있는 곳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있으시다면 그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전문가들을 우선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자,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약포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오늘 밤으로 예정된 CPI 발표, 또 FOMC 정례회를 앞두고 소폭 올랐는데요. 우리 증시는 여전히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어제에 이어서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양시장 모두 약포합권에서 거래를 끝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후로는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막판에는 0.03% 소폭 밀려난 2,37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는 거래 대금이 좀 상승을 하면서 6조 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 나홀로 1,000억 원 넘게 매도했고요. 개인 기관이 각각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관은 SK하이닉스, 현대미포조선, SO일 순으로 많이 담아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늘장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끝냈는데요. 71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4조 8천억 원가량의 거래 대금이 오고 간 가운데 개인과 기관만이 소폭 매수에 나섰고요. 외국인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어제보다 소폭 하락을 하면서 1,306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다소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잠시 후 3시간 30분 뒤면에 오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7.3% 상승이 시장 예상치로 나오고 있는데요. 부합하거나 하회한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7.3% 수치를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잠시 후 체크해 보시면서 내일장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분위기 체크하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 그리고 제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반가운 얼굴이 두 분과 함께 네. 오랜만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한번 유쾌한 시간 만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바로 첫 번째 순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를 뒤집은 종목, 첫 번째 종목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준비를 해보셨죠? 아무래도 오늘 상당히 좀 많은 그 종목 상승률이 이제 나온 분야 중에 대표적인 분야가 코로나 관련 분야 쪽인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하일약품을 준비를 해봤고요. 하일약품 같은 경우에 왜 이제 준비를 했냐면은 지금 중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이제 봉쇄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거리두기를 좀 완화해주는 정책을 이제 추진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연동되는 이제 제품 판매율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유럽은 뭐 이제 거리두기 완화 부분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전 세계의 어떤 산업물동량의 중요한 포인트를 가장 차지하는 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어떤 상하이를 비롯한 이쪽 동쪽의 생산시설 도시들이 봉쇄가 되게 될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이제 기업 교류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산업 동향 부분에 어떤 축소 부분이라든지 후퇴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시민들의 반발도 많았다라는 거죠. 강압적인 그냥 도시 봉쇄이기 때문에 아예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강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이 좀 커지다 보니까 사면임에 사실 성공한 시진핑 주석한테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 부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봉쇄 정책을 완화해가는 작업.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 풀어주기 때문에 중국의 방역, 완전 방역 정책이 사실상 좀 풀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밀접 접촉률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실제 중국 내에서 뭐 감기약이라든지 해열제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오늘 이 관련 제약주들의 상승력을 키워주는 원인이 됐었고 특히 상한가에 간 제약주 같은 경우에 화일약품이 대표적인데 기본적으로 진해거담제를 대표적으로 진해거담제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폐라든지 이런 이제 목 기도와 관련된 부분에 염증 부분들을 특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항생제 쪽 부분에 있어서도 원료의약품 관련 부분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항생제라든지 감기약 사재기 부분에 직접적인 수혜 부분으로 좀 다가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약주들에 비해서도 좀 더 높은 상승률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화일약품 외에도 이제 뭐 많은 코로나 관련된 감기약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직접적으로 항생제 부분을 생산한다거나 비슷하게 원료의약품으로 제품 부분들을 이제 뭐 받아가지고 만들어준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동반적인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발적인 변동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감기약 생산을 멈춘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었거든요. 그만큼 팔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10월 중반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독감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다시 코로나가 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품 생산을 이제 늘려왔었는데 현재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나라들의 대규모 매집 시세에 의해서 사실 중국 기업의 영향이 더 크겠지만 국내 관련 생산 기업에도 부가적인 추가 수혜들이 크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내일 추가 변동성이 확대된다라고 한다면은 단발적인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이 내일 대거 음봉 전환을 해준다면 단기 이슈로 끝날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관련 제약주들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중국이 코로나 방역 정책을 완화를 하면서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뭐 상한가를 쓴 종목이 한 3종목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화일약품도 그 중에 하나였고 내일도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지 아니면 다시 고꾸라지는지를 파악을 하시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또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특징주 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은 이제 아까 용덕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일약품에 이어가지고 그렇죠. 그 뒤에 예. 곧바로 상승 나왔던 이제 50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50이라는 종목은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이제 보는 것도 좋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상에서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 이 바이오 섹터 자체가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초점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선물옵션 만기 시장이었습니다. 선물옵션 만기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국엔 지금도 박스권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박스권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박스권 내에서 결국에는 가장 많이 하락했던 종목 자체적으로는 그간 많이 올랐었던 2차전 업종들이 계속 많이 타격을 입으면서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선물옵션 만기 이후로 2차전 업종들은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반도체 업종들은 상승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물옵션 만기 이후로 5G라는 섹터가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라는 섹터도 상승이 나왔고요. 돌아가면서 상승 자체가 순환적으로 돌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그런 시장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와중에서 오늘 수급적으로 보게 됐을 때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졌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업종들 처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일약품처럼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한 상승을 흐름 보여주면서 중국의 마스크 그리고 유럽 내에서 한파 자체가 불어있기 때문에 감기약에 대한 이제 원료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몰림 현상으로 상승이 나왔었고 그 이후로 곧바로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서 50이라는 종목도 마스크 관련주로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자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흐름을 봤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제 생각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슈퍼위크라고 우리가 불리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FOMC가 이제 결국에는 올해 마지막에 FOMC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FOMC와 CPI에서는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들과 2차전 업종 같은 대형주에게만 수급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종목이 가느냐? 보통 테마주를 이룬 종목들이 상승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날 같은 경우에는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드라마 관련주들이 상승했었다라면은 오늘은 바이오 업종들이 상승했었고요. 그럼 바이오 업종들과 이런 뭐 드라마 관련된 드라마 웹툰 관련된 종목들 추가적으로 5G 관련된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 상승 흐름 자체가 앞으로의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어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프 전문가가 꼽은 첫 번째 오늘의 특징주는 50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한 주는 슈퍼위크로 너무나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몰려있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오히려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이 몰릴 곳은 이러한 테마주다. 특히나 요즘 핫한 테마는 아무래도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라는 이슈가 굉장히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50 마스크 관련주로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도 상한 김용석 전문가가 뽑은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요거는 이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인데 그렇죠. 위쪽으로 뒤집은 게 아니라 네. 아래쪽으로 뒤집은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네, 떨어진 오늘 많이 떨어진 예. 그런 종목을 준비해봤고 개인적으로 우리 제프 전문가님하고 첫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굉장히 좀 네. 호감이 생기려고 해요. 왜요? 네. 어떤 점에서요? 원래는 이제 다른 전문가님을 얘기할 때 네. 뭐 상한 전문가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용덕 전문가님이라고 굉장히 이제 좀 친근하게 네. 다가와 주셔서 아. 개인적으로 앞으로 계속 같이 방송을 하게 되실 네. 분인데 좀 재밌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럼 앞으로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용덕 전문가님 이렇게. 네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예. 앞에 김 쪽도 또 같은 라인이잖아요. 저희 또 같은 김씨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동성동본이라서 원래 또 이제 친척 맞아요, 관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이제 CJ CGV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죠. 한 6% 이상의 하락 흐름 부분들이 좀 나와줬는데 CJ CGV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3대 영화관 체인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또 이제 뭐 상영관을 좀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CJ그룹 영화관 관련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롯데시네마 이제 경쟁 관계 있고 사실 이제 메가박스는 좀 이제 경쟁 관계는 아니지만 이제 3대 영화관 관련주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상승력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11월부터 바닥을 잡은 이후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줬는데 이유 자체는 이제 아바타 2탄 이와 관련된 물의 길이 이제 개봉 예정이죠. 당장 이제 내일 14일부터 전 세계 최초 우리나라에서 이제 먼저 개봉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실 기대감이 여태까지 몰려왔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반등이 좀 이어졌던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개봉 직전일에는 단기적인 차익 물량이 좀 붙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CJ, CGV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미디어 업종 조정이 오늘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중국과 관련된 코로나 관련주가 급등을 했다면
반대로 미디어 업종 관련된 뭐 애들은 다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뭐 콘텐트리 중앙부터 CJ, CGV를 포함해가지고 연계된 그런 이제 관련된 애들, 뭐 버키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바로 직전 거래까지도 사실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는데 차익 매물이 이제 단기적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이 미디어 업종 부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점 사항이 되겠죠. 중점 사항이 되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선 이런 재료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온 종목들은 항상 재료를 눈앞에 두고는 조정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조정 나온 건 뭐 당연하다, 올라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화 관련주로 분류되는 부분이고, 아바타2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역대급 관련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바타1이 전 세계 박스 오피스를 13년 동안 내주지 않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게도 내주지 않은 그런 대작이기 때문에 이번 아바타2가 원작 아바타1과 좀 비슷하다라고 느끼겠지만 잠시 보여주는 CG 효과가 굉장히 몇 차원 이상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평가들이 요즘 이제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실제 우리나라부터 시작을 하지만 개봉을 했을 때 우리나라 이후, 우리나라 이제 한 1,300만 관객 수를 기록했단 말이죠. 한 7위권과 8위권이어서 탑 오피스는 아닌데, 탑 박스 오피스는 아닌데 1,000만 원 기본으로 넘을 걸로 보고 있다. 그리고 관련돼서 실질적으로는 예전보다 영화표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동일 수준의 관객 수만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영화관의 어떤 매출은 증가하고 이익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영화 관련주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특히나 개봉 이후의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봉 이후에 이전 박스오피스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최근 박스오피스 영화의 기록을 갱신해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영화 관련주던 연계된 뭐 메타버스 아니면 또는 기본적인 연계인 2차 판권 미디어 관련주건 재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이 지금 계속 오를 거다, 아니다라는 것을 확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개봉 첫 박스 오피스 기록이 전 박스 오피스 기록에 비해서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시세 변동폭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투자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바타가 내일이면 개봉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뭐 재료 소멸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을 거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다만 이제 굉장히 흥행이 된다면, 또 성적이 잘 나온다면 또 한 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님 CJCGV는 또 그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네. 발목을 잡고 있다. 네. 지금 한 2만 원대 중반이 그 가격이기 때문에 아직도 네. 19,000원대라서 네. 좀 저항이 심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올해가 주가가 하락기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이제 빌려준 사람이 이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면은 계속 전환사채 가격은 다운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으나, 실제 전환수채 물량이 전체 주식수 대비 뭐 대량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중은 아니고, 또 직접적으로 뭐 주식으로 전환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자율을 받고 끝낼 수도 있거든요. 선택사항이에요.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받겠다. 그렇죠. 내가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다. 아니면 만기가 됐을 때 그냥 내가 돈의 이자금만 받고 끝내겠다라고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매물 압박으로 작용할 확률은 이제 크지는 않다. 오히려 지금 이제 전환사채 가격보다 주가의 가격이 높지 않다면 그냥 매물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낫겠죠. 예, 만기 때는 이제 끝나는 부분들이 이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CJ, CGV의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전환사채 물량은 뭐 아주 큰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적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제프 전문가가 뽑은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가지고 온 마지막 무대를 뒤집을 종목은 이제 위니아라는 종목입니다. 예. 위니아라는 종목 자체에 대한 테마주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오늘 상승했던 이제 흐름 자체를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위니아의 자회사인 이제 위니아 에이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애플 공인 서비스를 이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니아라는 종목이 오늘 좀 상승 흐름 자체가 상한가를 한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한 상태에서 종가는 20%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흐름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오전부터 좀 꾸준하게 올라간다 싶더니 막판에 한 번 더 상한가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차익 매물 나오면서 종가를 형성했었는데 위니아라는 종목을 좀 봤었을 때 그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있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지금 시점 내에서 연말이 다가왔고 이제 연초를 준비하는지 연말을 준비하는지 이 두 부류가 갈리는데 대부분의 이제 보통 증권가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보통 다 매매를 잘 안 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결정 나온 거는 올해 가장 많이 상승이 나왔던 업종 중에서 좋은 테마가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테마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분류 방식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번에 상승 나왔던 것 중에 저는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니아라는 종목도 시가총액은 작은데 비해서 흐름 자체도 차트상의 흐름 자체도 저번 주 화요일부터 상한가를 기록해주면서 추가적인 급등 시세를 보여주고 차익 매물을 쏟아주다가 한 번 더 다시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봤을 때는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의 흐름상에서 한 번 정도 시세를 보여주려는 움직임들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냐 없냐를 봤었을 때 제가 오늘 위니아라는 종목을 가져왔던 이유, 위니아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애플페이 관련된 관련주들이 앞으로 부각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금 애플페이 관련돼 가지고는 뭐 5일에 이제 이번 달 들어서서 5일 같은 경우에 금감원에서 통과가 됐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게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 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시장 자체가 조금 더 많이 차익 매물 나오고 꺼졌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찌라시라고 하죠. 그래서 뭐 주변에 편의점 같은 경우나 영화관 같은 경우나 애플페이를 준비하다더라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미 접촉적으로 실물 경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안 좋은 말도 분명 나올 테고 좋은 말도 분명 나올 테고 그러면은 좋은 말이 나왔을 경우에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과열한 가격대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세상 봤었을 때도 어느 정도 급등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프 전문가가 뽑은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위니아인데요. 애플페이가 뭐 내년 초쯤에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되지 않겠냐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 수혜주기도 하고 자리가 좀 위치상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니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제프 전문가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으로 오늘은 방송을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왕자의 게임이라는 네. 방송에서 맞아요.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왔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어떤 거를 설명드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에 이제 주식 시장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제 테마주가 도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초를 준비할 때 어떤 이제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봤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죽은 테마와 살아있는 테마 이 두 가지 구분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 뷰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잠시 후 공개 방송 때 찾아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제프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이제 연말을 맞아서 지금 살아있는 테마가 무엇인지 또 죽어있는 테마는 무엇인지 이러한 테마의 생사를 또 구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또 오랜만에 컴백한 제프 전문가의 첫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인 만큼 많이들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 후 저희가 방송 말미에는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제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눈치를 채신 분들은 정답을 예상을 하신 분들은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댓글에 그 정답을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제프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AS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략주 AS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전략주가 없죠. 지난 방송에서 두 전문가들이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한 김용덕, 우리 용덕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AS를 받아볼게요. 첫 종목이 SAMG 엔터라고 좀 생소하길래 찾아봤더니 네. 최근에 상장된 종목이네요. 네, 맞아요. 그 미디어 업종인데 키즈 채널 관련된 좀 사업 영역을 갖고 네. 있고, 근데도 국내에 있는 모든 관련 키즈 업체 중에서 중국 관련된 매출이 가장 많은 그래요? 그런 이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매출 규모 자체가 이제 1,800억 가량 뭐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수준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미래 특공대라고 뭐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자녀 연령대가 어린 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중국 특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미디어 업종과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의 성장 사업 기대치를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왔어요. 왜냐면 오늘은 미디어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조정이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SAMG엔터 같은 경우에도 한 4%급 정도의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공략해드린 날짜가 이제 마지막 방송 그 무료 추천주였거든요. 수요일 야간에 알려드리고 다음날 선점해라라고 해드리고 20% 이상 급등 시도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선점하신 분들은 그 다음날 바로 직전 고점 근접 수준의 장대 항봉이 나왔거든요. 아쉽게 상한가 못 갔어요. 여기서 상한가가 갔다면 이제 신규 상장 랠리의 2차 파동이 나오는 건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파동을 지속적으로 주나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아마 편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분할 편입을 해주셨다면 다음날 바로 한 1-20% 정도 사이의 수익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보유하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도를 본다면 추세상으로 유지를 해도 무리는 없는 종목이에요. 앞으로의 장애 시장 방향성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데다가 이 종목은 성장 업종에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 관련 키즈 채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 번 직전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아직 차익을 안 하고 갖고 있다고 한다면 홀딩 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YG 플러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또 다 이제 네. 미디어 엔터 업종 쪽이죠. 제가 그렇죠. 그쪽 분야를 좀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네. 이제 YG 플러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YG 엔터 산하의 연계 이제 자회사라고 사실 보시면 되고 YG 엔터에서 하는 뭐 공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가수들이나 뭐 일부 배우 부분들과 연계된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파동은 YG엔터랑 같이 움직이고 얼마나 YG엔터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관련 소속 가수들의 행사라든지 일정이 많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수익 모델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효과가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차트상으로 보시면 제가 11월 달에 공략을 해드리고 좀 유지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장대 항봉 시도가 한번 나올 거고 그때 차익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드렸어요.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고 너무 무료 추천주로 욕심 부리지 마시라. 목표 주가는 좀 더 높게 있겠지만 욕심은 부리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노란톡으로도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수익 실현을 하시라라고 다 고지를 이미 해드렸던 종목이고 어제 이제 급등 시도가 좀 나왔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전일 기준으로 차익 실현들을 다 해주셨을 거로 볼 수 있겠고 수익률은 10%가 넘게 좀 나오고 10몇 프로 정도가 나오셨을 거예요. 그 정도의 수익으로 잘 마무리하지 않으셨을까. 아직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역시 궁금하실 수 있겠죠. 뭐 유지하셔도 상관없어요. 의미 있는 반등이지만 장대 항봉 20%급 반등 수준의 레벨업이 시가 대비 나온 건 아니죠. 어제 시가 대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엔터 업종의 기대치를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국내 4대 엔터 종목은 앞으로 실적이 내년도 되면 더 좋아진다라는 전망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흐름에 연동되는 기술적 반등 외에도 실적 효과는 계속 분기별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도 현재는 저가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시세는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면 홀딩 유지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엔터주는 내년에도 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YG 플러스의 흐름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가온미디어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가온미디어는 어떤 부분 체크해 볼까요? 요거는 이제 중첩점 재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발 재료를 가지고 있어서 아바타 재료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지금 뭐 기가진이라든지 이런 AI 인공지능 OTT 솔루션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주 관련 부분에서 연계 기업으로 형성돼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이 이제 얼마나 관련 내부 시설물을 수주하냐에 따라서 뭐 네이버가 됐건 어떤 기업이 됐건 수주를 하게 되면 혼자 다 못한단 말이죠. 연계된 국내 관련 핵심 기술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같이 가서 공사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 기대 심리가 있고 또 관련돼서 이 가온미디어가 또 XR 사업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 영역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바타 이 2라고 하는 게 내일 개봉인데 앞으로의 이런 메타버스 진화 기대의 심리가 다시 폭발할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주도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 기대 심리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도 매도는 얘기 안 드리고 홀딩 유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관리는 노란톡으로 추가로 해드릴 예정이지만 편안하게 들고 계시면 추가 양봉 급등 한번 나올 때 그 이후로 차익 실현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가온미디어는 양봉 급등이 뜰 때 정리를 하시면 괜찮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대 AS 받아보셨고요.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들어오셔서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AS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종목들이 굉장히 낯이 익네요, 전문가님. 옛날 거죠. 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네, 무게를 견디고 네, 1위까지 맞습니다. 올랐던 네.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 하나, 첫 번째 오이솔루션 네. 가지고 오셨네요. 요즘 다시 5G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먼저 가져왔던 종목들을 봤었을 때 제가 그 왕관을 무게를 네. 견디게 해줬던 맞아요. 저들의 종목을 제가 또 강조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이제 이런 섹터 쪽인 부분에서도 고민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흐름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던 거고요. 제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5G가 계속 악재 속에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만 되게 된다라면은 그다음부터 상승 흐름 자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금리 인상의 상승 속도 자체가 높아지고 있고 예측이 안 된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5G 업체들 특히나 과거에 뭐 광 케이블이라든지 기지국 설치했던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코로나 때도 원래는 지웠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 인부들이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대금이 밀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화웨이라는 중국의 경쟁업체 때문에 수주를 밀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상태들만 가득했었는데 거기서 금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부채에 대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준인데 최근에 파월이 이제 나와가지고 금리의 인상 속도 자체가 논의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는 부채 규모 자체가 파악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익 자체가 얼마 정도 가시화 될 건지만 계산이 되면은 실제로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잡혀진다는 거죠. 리스크 오프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코스닥과 동등하게 움직였더라면은 동등하게 9월 달까지도 움직였었더라면은 최근의 흐름 자체를 보게 된다라면은 코스닥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을 앞질러서 가는 흐름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오이솔루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5G 업체들, 뭐 KMW라든지 아니면은 뭐 솔리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자체가 지금 시장을 앞질러서 상승하는 흐름 자체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이솔루션을 비교해서 봤었을 때 지금 당장에서는 이전치의 상승 흐름 자체가 상한가까지 터치하고 나서 일시적인 조정 자체가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지금 3일 정도 동안에 위아래 흐름 자체를 지금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팽팽하게 싸우고 났을 때 이제는 진 쪽이
밑으로 더 빠질 것이냐, 빠지는 것보다 추가적인 상승 릴레이가 가능할 것이고, 이전에 제가 왕자의 게임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이제 26,000원, 26,300원 정도 라인인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목표가를 두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G는 좀 리스크가 제거된 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26,000원 목표가 설정하시고 지켜보라 말씀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또 오랜만에 보는 굉장히 네. 반가운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대명 에너지. 예전에 네. 이 종목 이제 하나로 네. 왕관을 쓰시게 된 그쵸. 건데, 예, 이제 마침 맞습니다. 이제 타이밍이 괜찮았어요. 일단은 끝나고 네. 나서 정리 다 하고 네. 요즘은 굉장히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대명에너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태조 이방원 관련된 섹터들이 맞아요. 한창 제가 이전에 잘 왕자의 게임 나왔었는데. 방송 나왔을 때 좋았던 맞아요. 업종이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되게 부진했던 종목 그렇죠. 중에 업종 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7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고, 목표가도 꽤 높았습니다. 4만 원 이상까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했던 라인이었었는데, 뭐 거의 근접하게 갔었긴 했었지만 그 이후로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 자체의 흐름 자체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같이 있었던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태조 이방원 관련된 섹터 자체가 최근에는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많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가 내년 시장의 증시 자체를 이제 파월 의장이 그때 나오면서 거의 확실시하게 됐었는데, 내년 시장도 박스권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러면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들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10월부터 12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대량적으로 매집하면서 강한 상승을 이끌었던 태조 이방원 자체가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들을 쏟아내주면서 약간 정도로 물량 자체가 따분하는 형식이 됐었고요. 그러면 지금 라인대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원 근처 라인대에서는 일시적인 지지 현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전치에 한번 11월 달에 상승 흐름을 나왔었을 때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지 못하고 맞고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박스권 기준상에서 한 번 정도 더 레벨을 다운하는 형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태조 이방원을 지금 진입하시려는 분들이거나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조심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돼 가지고 제가 또 이런 태양광, 특히나 태양광 관련돼서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노란톡 보고 오시면은 제가 알고 있던 지식들 같은 거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태조 이방원을 상반기와는 좀 대비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AS를 받아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의 AS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그럼 도전 상한가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도전 상한가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인성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네, 인성이 좋은 사람들만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인성 정보는 인성이 좋은 분들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인성이 좋으신 분들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아마 이번에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대표적인 이제 헬스케어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정보, 유비케어, 그다음에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 뭐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예전부터 원로 헬스케어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기본적인 그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연계되는 그 인공지능 솔루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어요. 스마트 시티와 관련돼서. 그래서 시티 자체를 다 AI 기술력으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대면 접촉을 하지 않고도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가 생과 사를 결정하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그쵸. 건강하게 번 돈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래 살라고. 건강 잃으면 돈 많아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못 씁니다, 돈을. 그건 아플 때 느낄 수 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와 관련된 이제 연계되어 있는 이제 헬스케어 의료기기 솔루션이라든지 직접적인 제품 납품이라든지 다양한 헬스케어 사업 영역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발 관련된 수혜주로 또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로봇화된 부분에서 원격 진료가 기본이 된다고 해요. 사우디 앞으로의 신규 시티와 관련돼서는 그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서 분류가 최근에 됐는데 그렇게 큰 파동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파동이 앞으로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단기 급등파가 한번 나오고 나서 지금 최근 누르고 있죠. 11월, 12월 누르는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주봉이라든지 월봉선상으로 들어가면 보면은 역대급 바닥권 가격입니다. 지금 이제 2,000원이라는 가격이 2011년도에도 바닥 가격이고 2019년도에도 바닥 가격이었어요. 지금도 그 바닥 가격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 떨어질 가격은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평선 눌림 수렴을 해가면서 저항이 아니라 돌파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즉 뭔가 밀집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 구간대에 대한 양봉 직전 고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2,400원 돌파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으나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 방송 컨셉이 현 개편 쇼미더 스탁이고 지정 목표 수익률을 제시해야 되는 만큼 1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제시할 예정이고 목표 주가는 현재가가 2,035원 정도인데 2,250원 정도로만 짧게 잡을게요. 하지만 더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손절가는 이 파동이 나온 직전 고점 저점이 1,900원부터 다시 파동이 요번에 이어진 거거든요. 3, 4일 전부터. 거기를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900원을 손절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전 상한가 종목은 인성 정보를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상 지금 반등이 임박해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목표가는 좀 2,250원으로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잡고 손절가는 1,9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의 도전 상한가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네. 자, 종목명은 공개하시면 안 되고 그쵸. 힌트부터 들어볼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 1년 동안에 가장 핫했던 업종이 뭐였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에너지 관련된 부족 현상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약세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다시 또 유럽의 한파가 불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강세 전환했었는데 네. 그 관련된 업종을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유럽의 한파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천연가스,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에 대한 선물 흐름 자체가 전날 같은 경우는 7% 이상 상승하게 되고 지금도 연일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고민들도 있긴 해요.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은데 내년 되게 되면은 이제 270억 입방미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빠르게 해소돼야 된다라고 해소되지 않는다라면 다시 또 유럽은 이전치보다 올해보다 더 위험한 수준 정도의 천연가스 부족 현상 자체가 발휘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가져왔고요.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요 관련된 종목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박스권의 흐름 자체로 계속적으로 위에 상단 라인에 저항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면서 오늘도 어느 정도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주면서 빠르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업종이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치고 빠질 수 있는 이런 전략이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노랑 톡방에서 아니면 나도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게 10% 정도로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단타를 칠 수 있기 편한 정도 수준의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상한가 종목 듣고 오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또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뽑은 두 번째 도전 상한가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아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네. 거죠? 아까 네. 제가 에이스 한 종목 중에 네, 완료 안 시켰다고 했던 종목. 네. 가온미디어. 아, 네, 예. 다시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완료를 안 했고 자리가 좋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가 진위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OTT 사업, 또 시스템 통합 관련된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요즘 핫한 XR, 메타버스 관련 연계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 업체고요. 아바타 물의길의 직접적인 수혜주에도 해당을 하면서 네옴시티 관련발 수혜 기대 심리를 같이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급등 나오고 나서 구간대 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현재 미디어가 좀 밀린 날임에도 불구하고 전일 양봉을 지켜주는 눌림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번 더 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은 목표 주가보다는 현실 가능한 10%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기대해보면서 8,500원을 목표 주가로 손절가는 22평 이탈 구간대가 형성될 7,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 상한가 종목은 아까 AS로 짧게 또 말씀을 드렸던 가온 미디어를 다시 한번 제시해 드렸는데요. 뭐 여러 가지 AI 관련주기도 하고 또 아바타 관련주기도 하고 해서 테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도 2차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7,000원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 역시 힌트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또 아까 용덕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까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걸 했냐면은 네. 애플페이 관련된 관련주를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져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 전략은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애플페이라는 종목을 보게 됐을 때 관련주를 봤었을 때 사실 내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23년도 초까지만 했었을 때 전체적인 상용화하겠다라고 방침도 냈었고 그 다음에 이번 달 5일에 있었던 금융감독원에서도 허용됐었는데 우리가 연봉을 보게 됐을 때 가격적인 전략 자체 봤을 때는 요거를 이제 NFC로 많이 하겠다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격 자체는 윗골이 많이 달렸지 실제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약 한 15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이 15거래일 동안에 어느 정도 라인대까지 올려주면서 이번 연도에 연봉을 마감하겠다라고 이제 아마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5G도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 섹터 자체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은 15% 정도로 좀 잡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차트 같은 경우에도 122평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 자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진입에서도 충분하게 볼 수 있겠다. 이 관련돼서 이 종목 말고도 관련주로서도 되게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편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좀 애플페이 관련한 또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도 122평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떤 종목인지 이 힌트만 들으시고도 아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댓글창에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커피 쿠폰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 두 종목인데 한 종목만 맞추셔도 드리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이 전략주들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 네. 또 이외에 어떤 이야기들을 준비하셨죠? 제가 또 매크로 분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CPI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좀 편하게 또 말씀드리고 이게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네이리스 FOMC가 왜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테마주를 준비할 때도 지금 살아있는 테마인지 죽어있는 테마인지 내가 들고 있는 게 과연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를 구분하는 방식 자체가 내년을 준비할 때 그리고 올해를 마무리할 때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걸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준비한 두 가지 상한가 종목을 일단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천연가스, 요즘 내년엔 더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관련주를 하나 준비를 하셨고 두 번째로 애플페이 관련주도 준비하셨기 때문에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받아보시고요. 이외에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CPI 발표가 있고 내일이면 또 FOMC 기준금리를 얼만큼 올릴지도 결정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또 시장을 읽는 법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제프 전문가의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하셔서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준비된 이야기들까지 함께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도 다른 또 두 전문가들과 함께 더 많은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